지난번 주에 했던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요, 이 문제가 전부 마지막 진도기 때문에 좀 많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거는 그냥 이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한 거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내가 오늘 잘 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1번 문제는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세대 1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2년을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중에 1번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면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이네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출국했을 때,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은 원래 비거주자라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팔면은 비과세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수용을 당해버리면 정부가 이제 강제로 수용해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하고 5번이 같은 내용인데 4번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집에서 1년을 반드시 살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1년 거주. 그래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하는 질병치료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은 1년 이상 거주란 말을 꼭 써야 돼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5번도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이런 식으로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이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사업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요건 안 됩니다. 그래요. 사업상 형편 안 돼요. 네, 직장 때문에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직장 때문에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이 틀려 있어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경우는 요거는 잘못돼 있어요. 사업상 형편이. 그래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가는 건 인정이 되는데 사업체 옮기는 건 요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문제 2번은 조금 더 까다롭네요. 이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1번은 주택의 취득 대금의 충당 기한 대출, 우리 집 살려고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요. 이제 두 번째로 양도 차익 계산 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실제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요. 증여 받은 날. 그다음 세 번째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내가 내야 될 것을 상대방이 내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액 속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3번은 틀렸네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4번 한번 가보시죠. 4번하고 5번은 이제 뒤편 넘겨 보시면 돼요.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예요. 요게 엄청 까탈스러워요. 이 정도 수준에 나버리면 엄청 어려워요. 이제 3번은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비사업용의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번 맞았네요. 1번 말했어요. 1번이 정답인데 1번을 딱 체크하고 그냥 안 봐야 되는데 다른 집 읽어보시면 다 답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요. 전부 답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러면 2번 번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데 단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을 받았을 때 무조건 암기하신 분들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세율 적용할 때 이야기고 여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야 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겠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거기에 틀려 있어요. 그다음 3번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틀렸네요.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의 일정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 틀렸네. 이거 완전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필요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승인사항도 아니에요. 승인사항도 아니고 신청하지도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5번이네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가 찬사는 양도 가격에 틀렸네요. 양도 가격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1세대 1주택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는 맞는데 양도 가격이 틀렸어요. 양도 차액의 80%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잘 1번에서 답을 딱 찍어놓고 안 봐야지. 봐버리면 계속 답인 것처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요. 그다음 문제 4번은 지문이 3번하고 5번이 똑같은 지문이 두 개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3번하고 5번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건 답이 될 리가 없어요. 두 개 똑같으니까요. 이제 이 경우에 지문은 갑이 2009년 1월 15일에 15억 원에 취득한 후에 병에게 임차하던 국내 소재 건물을 2011년 2월 1일에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고 이제 배우자 을에게 증여를 했네요. 그래서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으니까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모르는 정에게 시가 30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럼 중간에 증여받은 사람이 나의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갑과 을 중에 누구라고 해석을 하든가요? 을. 그래서 증여받은 을. 그래서 을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갑하고 을은 둘이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요. 또 증여세를 을이 증여세를 냈으면 이 증여세는 나중에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은 그래요. 보유 기간은 피상속이 그럼 여기서 피상속이 아니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니까 2009년 1월 15일 2009년 1월 15일부터 그다음 양도한 2014년 5월 1일까지예요. 그럼 보유 기간이 몇 년 넘었는가? 5년. 3년이 아니라 5년이 된 거예요. 2009년부터 14년까지 적용을 하셔야지 2011년부터 14년까지 아니에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그다음 문제 5번은 아주 쉬워요. 국내 소재 토지를 5월 3일에 양도했다. 그럼 5월 3일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달 말일부터든가 그날로부터든가 그달 말일부터 그달 말일이에요. 그달 말일부터 2개월이기 때문에 5월달 빼고 2달. 그러면 7월 31일까지. 그럼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날로부터 2달에서 7월 3일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은 4번이 되시는 거예요.